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간평사 2013년도 경제학 기출문제 31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한번 볼게요. 실질 이자율이 4%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인 때 아무튼 명목 이자 소득에 대해서 25%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때 세후 명목 이자율과 세후 기대 실질 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거 피셔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피셔 효과는요, 명목 이자율을 I라고 쓸게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물가, 예상 물가 상승률을 더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자, 실질 이자율이 4%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명목 이자율은 2개 더하는 거니까 1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때 명목 이자 소득에 대해서 25% 세금을 때리게 되면 여기다 25% 세금을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4분의 1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후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세금을 낸 다음에 명목 이자율은 여기다가 12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돼. 그러면 9%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뭐 아무 얘기 안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8%다라고 하면은 자, 세후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세후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세후 명목 이자율은 9%, 세후 기대 실질 이자율은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봅시다. 다음 모형의 기초에서 분석할 때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 평면에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바르게 말한 것은 이렇게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자율 경로도 있고 뭐 실질 잔고 효과, 실질 부의 효과도 있고 순수출과 관련된 경상수지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얘는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국민소득과 물가와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 물가가 하락했을 때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원래 균형점이 이렇게 있다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균형점이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물가가 하락하면 자, 원래 여기 보시면 실질 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 결과 소득이 증가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맞아. 오케이.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모형의 기초에서 분석할 때 자, 소비가 뭐에 영향 미치는가 여기 잘 보세요. 원래 소비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가처분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실질 부라고 할 수 있는 에셋,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 미칠 수 있고 이자율도 있고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Y는 영향을 미치잖아. Y가 반영돼 있어. 얘네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자산의 가치와 얘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맞지만 이 모형에 입각했을 때는 실질 자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 실질 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케이야 노케이. 자 2번 볼게요.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증가한다. 자 여기 보시면 화폐 공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화폐 공급 자체가 이것도 화폐 공급인데 실질 화폐 공급도 이렇게 쓰는 거지. 화폐 수요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폐 수요 자체는 이걸로 H당초 돼 있으니까 이걸 그냥 보시면 돼. 이걸 그냥 넣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해서 LM이 우측 이동하는 걸로 얘기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Y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P가 하락했을 때.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2번이 맞아. 2번은. 3번 볼게요. 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3번 내용을 볼까요? 물가가 하락하면 해외로부터 자본 유출이 증가하여. 자 여기 보시면 CIG 원래 순수출해서 환율이 변해가지고 하는 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폐쇄 경제만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하십니까? 개방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폐쇄 경제 모형이기 때문에 수출 빼기 수입이 여기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자본 유출에서 순수출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때는 순수출과 관련된 경상수지 경로도 있지만 여기에는 모형에서는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4번. 물가 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축 효과 물가랑 변화와 무관하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목적이 뭐다? AD 곡선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AD 곡선을 도출한다라고 하니까 도출 시 자 이거는 P가 하락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P가 하락할 때 이해되세요? 그때 Y가 어떻게 변해? Y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 자체에서 P가 하락할 때 요게 전제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무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거야. 나는 이거 식이 복잡하니까 식을 안 보고 그냥 할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A국의 실업자 수가 200만 명, 취업자 수가 3,800만 명. U라고 할까요? 취업자 수를 2라 할까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80%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U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잖아. 그러니까 비경활 인구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자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고용률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고용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2 플러스 U 플러스 비경활 인구에다가 고용자 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거를 보셔야죠.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은 뺍니다. 15세 이상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빼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죠. 여기는 15세 미만은 빠지고요. 여기가 이제 비경활 인구야. 여기가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 볼게요. 실업자 수가 200만 명, 200이라고 쓸게요. 취업자 수가 3,800만 명, 3,800. 이게 4,000이네. 요게 얼마야? 4,000이네, 4,000. 4,000. 얘가 지금 잘못했어요. 얘가 지금 4,00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4,000.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n부터 쓸게요. n 플러스 4,000분의 위에 4,000은 이게 얼마가 된다고? 80%니까 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n은 얼마가 되겠어요? 딱 봐도 직관적으로 1000 이렇게 해야지 5000분의 4000에서 80% 되겠죠? 자, n이 지금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n이 1000,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5000이 될 거야. 여기가 5000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용자 수는 3800 곱하기 100 하니까 50분의 38 뭐 이렇게 하면 76% 정도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죠?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연산하는 거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 기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파이는 마이너스 베타 u 마이너스 un 자연실험률이죠. 기대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억 어때요? 여러분, 필립스 커브랑 AS 곡선은 두 개 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봐서 여기가 P가 되고 Y가 되면 AS 곡선이 단기에 우상향한다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로 표현하고 실험률로 표현했을 때 단기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한다.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자,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비용이 증가해. 코스트 푸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단기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AS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는 것은 단기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니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 커브를 여러분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필립스 곡선을 상방 이동하는 거지. 아래가 아닙니다. 상방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다 날라갑니다. 기억, 니은 다 날라가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죠. 자, 디귿은 뭐야?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치 못한 여기 영향이 있지.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 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조합은 그쵸?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상치 못한 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게 총수요 곡선이 AD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랑 뭐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AD가 우측 이동하는데 이게 AS는 이동하지 않고 곡선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야? 필립스 커브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랑 같죠.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리을 적응적 기대 하에서 통화 정책은 여러분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했잖아.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AD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단기 필립스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35번 풀어볼게요. 자, 35번은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B국의 총생산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Y는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1-세타랑 세타의 의미 잘 아세요? 1-세타는 노동 위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요거 노동의 분배율이 됩니다. 전체 100% 중에서 노동의 분배율이고 계속 얘기하는데 또 탄력성도 됩니다. 노동의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1번 노동소득 분배율은 1-세타다. 맞아요.
자본소득 분배율은 세타다. 맞습니다. 자, 총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보셔야 되는데 알파가 뭐야? 이거 1 세타지. 그리고 베타는 뭐야? 세타지. 그러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동차가 된다고. 여러분 1차 동차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을 나타내는 CRS 된다라는 거 아시죠? Constant Return to Scale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맞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총 요소 생산성이 지금 여기 A야. 여기서 A가 증가하게 되면 자,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A의 증가는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거의 상대적 비율은 안 변해. 노동소득의 분배율은 여전히 1 세타고 자본소득 분배율은 역시 세타 이렇게 돼서 요거 노동소득 대비 자본소득 분배율은 1 세타 대비 세타로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려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합니다. 4번이 틀렸고 생산 요소가 증가하지 않을 때 총 생산량의 증가율은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증가율로 나타내는 거 성장 회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가율로 나타내. 이거 어떻게 나타내요? 증가율로 표현하면 Y의 증가율은 이렇게요. A의 증가율 더하기 요거 1 알파가 내려갑니다. 1 세타가 내려가고 노동의 증가율 더하기 K의 증가율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산 요소가 전부 다 증가하지 않았대. 이 얘기는 뭐야? 노동이 이전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노동의 증가율은 빵이고 이해되십니까? 자본의 증가율도 빵이고 이렇게요. 그 이쪽 부분이 다 날아가잖아. 그럼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지 뭐. 이것만 남죠. 자, 그러면 총 생산량의 증가율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로스 관련된 성장 회계 그 식을 이용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36번서부터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